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자신의 몸을 더욱 이해하고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일수록 적절한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문제는 어떤 운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숨이 찰 정도로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몸의 상태에 맞는 가볍고 지속 가능한 움직임이야말로 진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운동은 바로 그런 기준에 맞춘 것들입니다. 간단하지만 체계적으로 실천하면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일상의 움직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헬스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운동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며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발을 한 발짝 내딛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근육과 관절이 관여하고 있으며 심장과 폐, 혈관계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걷는 동안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 걷는 습관만으로도 무릎과 엉덩이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고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뼈는 움직임이 있을 때 자극을 받아 새롭게 재생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걷기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단순한 체력 유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걸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걷기가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걷는 시간은 처음엔 짧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분, 20분 정도로 하루에 한 번 걷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익숙해지면 하루 2번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속도는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장소도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아파트 단지 안을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엔 스마트폰을 보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척추를 곧게 세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뒤꿈치부터 지면에 닿도록 걸음을 이어가면 됩니다. 이처럼 걷기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름은 낯설 수 있지만 실상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동작입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이 단순한 동작은 하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체 근력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로만 끝나지 않고 일상생활의 자율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혼자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상황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근력은 노년기의 자존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무릎이나 허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단단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동작 자체가 일상적인 움직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 앞에 선 뒤 엉덩이를 뒤로 빼듯이 하며 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은 곧게 세우고 배에 가볍게 힘을 주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은 처음에는 무릎 위에 놓고 지지하거나 의자의 팔걸이를 가볍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손을 앞으로 뻗거나 가슴 앞에서 가볍게 교차시켜 보세요.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올바른 자세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5번으로 시작해 익숙해지면 서서히 10번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자 스쿼트를 통해 단련되는 근육은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등근 등 하체를 지지하는 주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외출 시의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또한 넘어짐을 방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귀나 눈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리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체 근육이 충분히 단련되어 있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의자 스쿼트는 특히 실내에서 날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추운 겨울에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가볍게 따라하기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양치하기 전에 5번, 점심 먹기 전에 5번, 이렇게 생활 속 시간대에 맞춰 루틴을 짜두면 잊지 않고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일상에 녹여낸 운동이야말로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고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벽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입니다. 상체 근력을 유지하고 어깨나 팔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운동입니다. 일반적인 팔굽혀펴기는 바닥에 손을 짚고 상체를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손목이나 어깨,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같은 부담이 작은 통증으로 시작해 관절이나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변형 동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방식이 바로 벽을 활용한 팔굽혀펴기입니다. 이 운동은 이름 그대로 벽 앞에 서서 팔을 구부렸다가 펴는 단순한 동작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깨, 가슴, 팔 뒤쪽 삼두근까지 고르게 자극되고 동시에 복부와 허리 근육도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전신의 균형 감각과 자세 교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세를 잡을 때는 벽에서 한 걸음 반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서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벽에 대고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팔을 구부려 몸을 벽 쪽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팔꿈치는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몸통 옆으로 자연스럽게 붙는 방향으로 구부리는 것이 좋습니다. 벽에 가까워졌을 때 잠시 정지한 뒤 다시 팔을 천천히 펴면서 숨을 내쉬며 시작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5번부터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동작을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근육의 긴장을 느끼며 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정확한 자세가 우선입니다.
팔이 떨리거나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몸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바로 멈추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벽 팔굽혀펴기의 또 다른 장점은 손목에 부담이 거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동작은 손목을 꺾는 방식이지만 벽에서는 손목이 자연스럽게 수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특히 오십견, 어깨 통증을 겪은 적이 있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가동 범위를 제한하면서도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체 근육이 강화되면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여는 동작, 옷을 갈아입는 움직임에서도 훨씬 수월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팔과 어깨가 유연해지면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팔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부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식사 전후에 5회씩 세트로 나눠 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 일과 속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격렬한 움직임이나 땀을 흘리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상 스트레칭은 그 무엇보다도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기 쉬운데 이를 방치하면 작은 움직임에서도 통증이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 가볍게 해주는 스트레칭만으로도 하루의 몸 상태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오른쪽 목선을 늘려주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 왼쪽을 풀어주는 식입니다. 동작은 무리 없이 부드럽게 진행하고 목을 돌릴 때는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어깨입니다. 팔을 앞으로 뻗은 뒤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감싸 가슴 쪽으로 당기면 어깨 관절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자칫 굳어지기 쉬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게 도와주며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허리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좌우로 돌려주는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양손을 의자의 등받이나 팔걸이에 가볍게 얹은 뒤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상체를 비틀고 내쉬면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 주변 근육을 자극하며 허리 유연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장기관의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소화기 건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리와 무릎은 혈액순환과 피로 해소를 위해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펴주는 동작만으로도 종아리와 허벅지 뒷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혈류가 촉진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다리 붓기를 줄이고 오래 앉아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저림 증상이나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잘 반응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은 하루에 여러 번 짧게 나눠 해도 효과가 있으며 식사 전후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깨우는 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당기거나 무리한 동작을 피하고 자신의 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동작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해서는 안 되며 통증이 있다면 그 부위는 쉬게 하고 다른 부위부터 천천히 풀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스트레칭을 활용한다면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호흡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명상이나 이완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간단한 호흡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호흡을 하지만 그 호흡의 깊이와 방식은 나이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지고 폐의 용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얕은 호흡이 지속되면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과 기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 운동의 핵심은 깊고 느린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은 단순히 폐의 용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율신 경계를 조절하고 마음의 안정감까지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혹은 불안하거나 긴장된 순간에도 이 호흡법을 통해 내면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호흡을 통해 몸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고 마음의 흐름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로 의자에 앉아도 되고 바닥에 편안히 앉아도 됩니다. 누운 자세도 괜찮습니다. 복부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이때 가슴보다 배가 먼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는 흉식 호흡이 아닌 복식 호흡의 기본입니다. 들이마신 상태에서 두세 초 머무른 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복부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을 처음에는 하루에 5분 정도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긴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되고 심박수도 고르게 됩니다. 또한 위장관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식사 후에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모를 복통이나 두통,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상당수는 얕은 호흡과 과호흡 상태가 반복되어 자율신 경계가 흔들리는 데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정기적인 호흡 훈련은 이러한 증상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호흡은 명상이나 수면 전 이완 훈련과도 연결됩니다.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의 사람들일수록 심장이 쉽게 빨리 뛰고 생각이 많아지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곤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전 호흡에 집중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하면 긴장이 완화되어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이처럼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가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5가지 운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걷기, 의자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스트레칭, 그리고 호흡 운동. 각각의 운동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만 이 5가지를 조합하면 전신의 균형을 맞추는 완성도 높은 건강 루틴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운동들이 모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거운 운동기구나 복잡한 헬스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운동들은 노년기를 위한 최적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운동은 각각 다른 부위를 담당하지만 결국 몸 전체의 균형과 기능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걷기는 전신의 순환을 돕고
하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되살리며 의자 스쿼트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벽 팔굽혀펴기는 상체의 근력과 균형을 유지해주고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호흡 운동은 내부 기관의 리듬을 안정시키며 심리적인 안정까지 유도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운동은 단지 건강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삶을 돌보는 방식이며 내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보는 이 시간이 삶의 질을 바꾸는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걷기 한 걸음에서부터 의자 앞에서의 작은 일어서기, 벽 앞에서의 팔 굽히기, 아침의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조용한 방 안에서의 깊은 숨쉬기.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건강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모두를 한꺼번에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쌓아가면 분명히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속도를 존중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서 전해드린 5가지 운동을 바탕으로 실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야만 그것이 하나의 건강한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운동은 별도로 시간을 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흐름 속에 놓여야 더 오래 지속되고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지개를 켜며 2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동작만으로도 밤새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이 풀리고 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전후에는 의자 스쿼트를 몇 회 반복해 보는 겁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하루 활동을 위한 준비 운동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전에 가벼운 산책이 가능하다면 걷기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적인 리프레시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엔 다시 한번 천천히 걷기를 실천하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루틴을 하루 이틀만 반복해도 몸은 점점 가볍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호흡 운동을 반복하며 하루의 긴장을 정리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호흡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이며 건강한 수면을 유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5가지 운동은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흐름 속에 배치해 하나의 생활 루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용기와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성실함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운동만 하더라도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몸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4가지 모두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단 한 가지 운동만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며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건강한 삶을 향한 전진입니다. 운동은 결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운동, 지금의 내 몸이 허락하는 강도, 지금의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운동은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운동의 방식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평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가려는 태도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며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들면 삶 전체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걷는 걸음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의 부담이 줄어들고 옷을 입을 때 어깨와 팔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바꿨구나 라고 말이지요. 그것이 하루에 한 걸음 걷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대단한 실천인지 새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으며 마음속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지금 당장은 몸이 무겁고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도 가벼운 스트레칭 하나, 깊은 호흡 한 번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행동, 그 하나에서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일의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실천을 돕기 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리듬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실천.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운동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